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입니다. 알약이 막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일지 한번 열어주시죠. 비만 치료제 역시 먹는 비만 치료제였나 봐요. 이 비만 치료제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서 추가 상승 이어질 수 있을지 두 번째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오 업계의 좀 CES라고도 불리는 JP모건 헬스케어가 현지 시간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CES도 지났고 삼성전자 실적도 지났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이벤트는 하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JP모건 헬스케어 이벤트 지금 이벤트를 활용해도 되는 구간일까요? 아니면 조금 늦었을지 궁금한데 먼저 곽 대표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사실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문은요.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일단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 기업 모두 다 사실상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AADC와 또 CDMO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JP모건 헬스케어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쪽에서 지금 또 모멘텀이 발휘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지금 다시 비만 치료제 쪽으로 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게 한동안 위고비 열풍이 어마어마했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먹는 위고비가 이제 출시가 된다라는 그런 관련 이슈가 하필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다가올 때 나오게 되면서 다시금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 나오면서도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야기 정말 많이 언급드리기도 하는데요. 제가 또 실제로 비만 치료제를 또 이용해본 또 경험이 그러니까요. 있지 않습니까? 네. 위고비와 마운저로 둘 다 이용을 해본 경험자로서 사실 여전히 이 주사제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런 플랫폼 기술을 조금 더 이제 다변화해서 주사제를 먹는 알약으로 바꾼다든지 내지는 뭐 패치 형태로 바꾼다든지 이런 이제 플랫폼 기술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이렇게 경구용 약물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나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일라이릴리의 마운제로 같은 경우에도 또 알약 형태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우리 이제 국내에서도 이 경구용 약물을 또 개발하고 있고 임상에 들어간 곳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일동제약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일동제약도 최근에 52주 신고가 움직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죠. 근데 지금 시점에 또 올라타기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 국내 관련 기업들 중에서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붙이는 비만약, 그러니까 패치 형태의 그런 비만약도 지금 현재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패치 형태다라고 했을 때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파스처럼 그렇게 붙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해서 미세 바늘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미세 바늘을 통해서 흡수시키는 그런 또 기술력을 지금 이제 승부수로 띄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웅제약과 같은 종목들이 이제 경구용 다음에 이제 이런 패치 형태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좀 쏠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또 우리 국내에 있어서는 비만 치료제 가장 상용화에 맞닿아 곳이 한미약품이잖아요. 그래서 한미약품이 빠르면 올 이제 하반기에서 연말쯤에 우리 국내에 비만 치료제를 출시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관련 이목이 당연히 집중될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비만 치료제가 상용화에 성공하게 되면은 파이프라인 자체가 이제 주사제에서 먹는 경구용으로 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확장성을 주목을 해보자면 한미약품은 오히려 저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올해도 여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말씀드린 이러한 포인트들 있죠. 이미 올라간 경구용 치료제보다는 상용화에 맞닿아 있는 기업 또는 그 다음 이제 플랫폼 기술력인 이런 마이크로 패치에 대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다시금 시장에서 주목도가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군 올해도 무엇으로 시장 저변이 좀 넓어질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여기서 송 전문가님의 좀 의견도 살짝 궁금한데 비만 치료제 그러면
지금 강한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쉬고 있는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저는 이제 누워있는 친구들을 좋아하는데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미약품도 최근에 많이 올랐고요. 지금 비만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뭐 플랫폼 기업들도 최근에 순환매가 돌면서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공략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비만 치료제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거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주요 키워드에 계속해서 해당되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비만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미약품도 그렇고 뭐 DXVX도 그렇고 많이 올랐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체크하셔야 될 게 이미 비만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소재 쪽이거든요. 자, 소재 보시면 일단 GLP-1 계열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펩타이드 소재 쪽에서 선도 기업이 뭐가 있냐? HLB 펩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원래 이 친구 이름은 애니젠이었는데 HLB 이제 패밀리가 되면서 사명을 변경을 했어요. HLB 펩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한 50% 정도 오른 것 같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아킬레스건 정도 왔습니다. HLB 펩 같은 경우는 펩타이드 소재 쪽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선도 기업이고 이 펩타이드 소재 자체가 사용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비만 치료제만 쓰이는 게 아니라 화장품 원료까지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소재 쪽 보신다 하시면은 HLB 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만 치료제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었는데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JP모건 헬스케어에만 여러분들이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요. 올해 계속해서 순환매 돌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 종목 정도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니젠이 좀 사명을 변경한 소재 관련해서 보고 싶다면 HLB 펩을 보는 게 좋겠고 좀 누워있는 종목을 좋아한다라는 포인트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럼 이제 곽 대표님께 살짝 또 질문을 드리자면 아까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보고 싶다라고 좀 하셨는데 그럼 CDMO 쪽으로 좀 국한해서 보는 게 좋은 걸까요? 사실 그 CDMO 관련 기업이 이번에 이제 미국 쪽에서 생물보안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통과된 것 치고는 아직 시세 반영이 좀 덜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이번에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지금 주목도가 올라가니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5개사가 무려 이제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도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할 거고요. 그 외에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마쉿 대사이상 관련 지방 감염 치료제도 임상 관련해서 발표를 할 계획이고 거기다 또 GLP-1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임상에 대한 발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같이 함께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외에 지금 현재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인 알테오젠 물론 이제 코스피로 가겠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그 주사 제형 변경 플랫폼 관련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 또 휴젤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톡신이나 필러 사업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올 예정인데 결국에는 그 투트랙 관련 기업들을 보자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삼성 그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우상향 추세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적 분할하고 나서 초반에는 주목도가 올라갔다가 약간 좀 조정을 준 상황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생물보안법이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은 결국에 그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우려 기업을 배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 이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에서 이제 갖는 그런 이제 CDMO의 매력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다시금 좀 재부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그 일라이릴리의 미국 생산 시설을 또 인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 있어서는 셀트리온이 여전히 최강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약가 인하 정책에 따른 그런 수혜도 당연히 바이오 시밀러 쪽에 들어올 수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생산 시설을 미국에 이제 거점을 두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 내 이제 자체 그 바이오 시밀러 생산도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매력도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셀트리온의 다시 시대가 좀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관련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제가 셀트리온은 이제 앞으로 바이오시밀러 기업보다도 이제 신약 개발 기업으로도 같이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들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ADC 항체약물 접합체 관련해서 지금 임상 1상 들어가 있는 후보 물질들이
두세 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임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 ADC 그 항체약물 접합체 관련해서 올라갔었던 종목들 보면 리가켄바이오 같은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처럼 다시금 이제 셀트리온이 또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또 대형주 위주 장세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외인기 간의 러브콜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결국엔 이 두 기업들 중에서도 조금 더 매력도가 더 많이 부각되는 쪽으로 수급이 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셀트리온을 일단은 만약에 JP모건을 보시고 간다 내지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신다면은 관심 있게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미 이제 주가상으로 봤을 때도 지난 2024년도 최고가 구간, 그때도 이제 연초랠리 나왔을 때 22만 원 구간대까지 갔었는데 지금 딱 그 관련 구간대까지 올라와 준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데 보니까 지금 계속 거래량이 붙어주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월봉 흐름 봤을 때는 이미 지금 매물 소화하면서 올라와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향후에 30만 원까지 지금 상당룸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이번 이슈를 통해서 셀트리온이 지금 추세가 잡혀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1, 2년 안에는 30만 원까지 곧장 추세가 다이렉트로 잡혀나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헤드앤숄더 구간에 해당하는 월봉상 상단 구간까지도 한번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셀트리온에 대한 좀 기술적 분석까지도 들어봤습니다.